하나의 게시글에 있는 모든 글들은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였습니다. 엑셀에다가 제목, 글, 댓글, 대댓글, 댓글, 대댓글을 이걸 3개를 만들면 저는 이제 할당량 끝. 아, 내가 이제 사회 댓글 부대 일원이 좀 됐구나. 제가 처음 직장을 이제 꿈꾸고 대학교 이제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첫 취업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당연히 설레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제작팀으로 발령이 나서 제작팀 업무를 좀 배우는 중에 센터장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을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직장 동기랑 저랑 둘이 이제 같이 초대를 해주고, 사견과 사두증의 치료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고 와라 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입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점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일멧을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한테 이제 댓글 작업을 좀 하루에 한두 건씩 해달라 이렇게 좀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그 사견과 사두증 치료의 카페라는 곳에다가 어머님들이 실제로 아기들 두상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아, 우리 아기 머리가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헬멧 업체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 조언을 좀 구합니다 라는 제목과 본문 글을 올려주시면 한일스퀘어 직원들이 이제 댓글 부대들이 다 달려와서, 실제로 제가 댓글 달았을 때는 한일멧을 하고 있는 6개월 아빠입니다. 우리 아기가 똑같이 오른쪽 부분들이 많이 찌그러졌었는데 한일멧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효과 봤으니 한일멧 한번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라. 이렇게서 이제 제 댓글에 댓글을 남기시는데, 어느 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뭐 언제부터 진행을 했고 땀은 좀 안 나는지, 뭐 실제로 우리 아기가 불편해하진 않는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조언들을 많이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실제로 땀이 나지 않았고 한일멧은 뭐 가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 정확한 건 한일멧을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계속 거짓 정보를 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실제로 한일멧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아직까지도 확신치 않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카페에다가 또 글을 올려주십니다. 방금 한일멧 가산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애기 수치가 뭐 이 정도 나왔고 우리 애기 모양 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멧을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한다 라는 글들을 또 많이 올려주시면, 가산센터장이 뭐 그 해당 글을 보고 나서 링크를 전 직원들한테 이제 뿌립니다. 이제 그 전 직원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댓글로 한일멧으로 저 하고 있는 엄마인데 효과도 많이 받고 가산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댓글들을 계속해서 남겼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다가 직원들이 게시물 글이라든지 뭐 제목이라든지 거기에 딸리는 댓글 4개까지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을 하면은 그거를 해당 카페에다가 올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나리오 글 같은 경우는 제목에다가 저는 6개월 육아를 하고 있는 뭐 초보맘입니다 유유 이런 식으로 글을 제목을 쓰고, 본문 글에는 저는 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인데 우리 아기 두상이 오른쪽 부분들이 많이 찌그러졌어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주고 계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본문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는 똑같이 우리 아기는 지금 한이 헬멧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상 교정 헬멧을 했더니 뭐 찌그러졌던 우리 아기 두상 모양도 정 위치로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댓글로 아, 가산센터에 헬멧 업체가 있군요. 아, 저도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었습니다. 헬멧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이런 고민하는 거기에 딸리는 댓글, 또 대댓글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다 시나리오를 짰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있는 모든 글들은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였습니다. 엑셀에다가 제목, 글, 댓글, 대댓글, 댓글, 대댓글을 이걸 3개를 만들면 저는 이제 할당량 끝. 전 직원이 취합을 하고 그걸 내다가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사하고 한 달 뒤부터 댓글 작업을 하루에 한두 건씩을 작성을 해서 퇴사할 때까지 뭐 10개월 가량 144개 네이버 카페에다가 댓글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전 직원이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20명 이상이 지금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하루에 댓글들은 뭐 최소한 20건에서 뭐 40건 가량 이렇게 댓글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달렸던 걸로 파악되고, 그리고 한 달에 3건씩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3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되고 하루마다 하루에 몇 건 했습니다. 댓글 작업을 뭐 2건 했습니다. 1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항상 같이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을 하지 않으면 센터장이 뭐 지속적으로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강요를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라 동기랑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서로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이었고 제가 막내 직원이었다 보니까 일단 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선 가장 컸는데, 하면서 점점 이게 맞는 건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머님들한테도 너무 죄책감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말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전 직원들이 하고 있다 생각을 했고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막내 직원이었다 보니까 이거 말을 하면 분명 저한테는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분위기 자체가 말을 해서는 안 됐었던 분위기였다 보니 말을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취업하자마자 이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사회 댓글 부대 일원이 좀 됐구나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지금 죄책감이 들었던 당시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직장 동기랑도 매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침 출근에 할 때마다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들한테 뭐 실제로 하고 있는 척 뭐 거짓 정보를 계속 남겨야 하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호자들이 오다 보니까 얼굴을 보가는 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너무 민망했습니다. 사실 1년 채 못 채우고 뭐 한 달만 더 일을 했으면 뭐 퇴직금을 받았겠지만, 뭐 저는 하루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지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뭐 이제 궁금하니까 카페에도 검색을 해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런 거짓 정보라든지 거짓 글들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되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알리는 게 뭐 저한테는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아무래도 그 고가의 헬멧을 어머님들이 육아에도 지치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익제보를 좀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댓글 작업을 했었던 14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와서 해당 댓글들이 삭제되는 조치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들이 작성했던 거짓 정보 댓글들이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카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아직도 그 글들과 댓글들이 카페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이헬멧 직원이다 라는 건 더 뚜렷하게 알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한두 개의 댓글이 아니라 많게는 10몇 개의 댓글들이 다 한이헬멧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동시간대에 한이헬멧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갑자기 무분별하게 쭉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의심이 좀 가고, 실제로 아이디를 들어가서 보면은 게시글은 한 개도 없는데 댓글만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달려있는 글들이 많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한이헬멧이 좋다, 한이헬멧을 하고 있다, 뭐 한이헬멧을 하고 있는 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들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뚜렷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들은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아이디를 직접 들어가서 뭐 댓글 달았던 내역들을 실제로 다 확인하고 그렇진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보호자분들은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이 두상이 뭐 찌그러지고 질병 코드를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인터넷이라는 카페에다가 고민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뭐 적절하게 의료진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소견서가 나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 우선 보호자분들이 그 카페에서 직원들 댓글 작업에 속아서 업체 상담을 받고 업체 상담자의 말만 믿고 헬멧을 필요가 없는데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정명령이 올해 3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해당 업체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전혀 없고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 업체가 반드시 보호자들한테 기만했던 사실들을 알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꼭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